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 봉화리에는 아침이면 어김없이 닭 우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다. 1965년생 김만호는 22살 청년으로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효자로 불렸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고 듬직한 체격에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언제나 성실함이 묻어났다. 만호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어머니가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 마당에서 세수를 하고 아버지와 함께 논밭으로 향했다. 벼가 익어가는 계절이면 황금빛 들판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뿌듯해졌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손으로 가꾼 결실이라는 생각에 어깨가 절로 펴졌다. 오후가 되면 만호는 마을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공장으로 향했다.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부업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는 이 일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기계 부품을 조립하는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그의 손은 정확하고 빨랐다. 동료들은 그의 성실함을 높이 샀고 공장장도 만호만큼 믿을 만한 직원이 없다고 자주 말했다.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소박한 저녁상을 받았다. 아버지는 허리가 굽어 농사일이 힘들어졌고 어머니는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다. 만호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다짐을 새로웠다. 밤늦게까지 농사 준비를 하거나 집 수리를 하면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다. 만호의 꿈은 소박했지만 확고했다. 지금의 초라한 집 대신 부모님이 편히 쉴 수 있는 큰 집을 짓는 것이었다. 온돌방을 넓게 만들어 겨울에도 따뜻하게 해드리고 마당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꽃을 심어드리고 싶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부모님께 손주를 안겨드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만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젊은이들은 도시로만 나가려 하는데 저렇게 부모님을 잘 모시는 청년이 어디 있겠느냐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마을 이장님은 만호를 마을의 모범 청년이라고 자주 언급했다. 그런 만호에게도 고민은 있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은 쉽게 모이지 않았고 부모님의 건강은 점점 나빠져만 갔다. 때로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언제쯤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지 혼자만의 고민에 잠기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성실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1987년 여름, 만호는 여전히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희망차게 빛났다. 아직 자신에게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는 전혀 모른 채로 1987년 7월 15일 여름 장마가 막 끝난 무더운 오후였다. 하늘은 맑게 개었지만 공기는 끈적하게 달라붙었고 아스팔트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만호는 어머니가 부탁한 약을 사러 읍내 장터로 향하고 있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만 공장에서 급한 일이 생겨 마무리하고 나오느라 그렇게 된 것이었다. 마을과 읍내를 잇는 2차선 도로는 평소에도 대형 트럭들이 자주 다녔다. 인근 채석장에서 채취한 돌을 실어 나르는 트럭들이었는데 좁은 도로에 비해 차량들의 속도가 빨라 마을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절대 도로 근처에서 놀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다. 만호가 도로변을 걷고 있을 때 저 멀리서 굉음이 들려왔다. 채석장에서 나오는
대형 덤프트럭이었다. 평상시보다도 더 큰 소리였는데 아마도 돌을 가득 실어서 그런 것 같았다. 만호는 길가로 몸을 피하며 트럭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도로 반대편에서 6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뛰어나왔다. 공을 쫓다가 그만 도로로 나온 것이었다. 아이는 굴러가는 공에만 정신이 팔려 다가오는 트럭을 전혀 보지 못했다. 트럭 운전사도 급작스럽게 나타난 아이를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무거운 화물을 실은 트럭은 쉽게 멈춰지지 않았다. 그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만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머리로 생각할 시간도 없었다. 그저 저 아이가 다치면 안 된다는 마음 하나만이 그의 몸을 움직였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갔다. 만호는 아이에게 달려들어온 힘으로 밀어냈다. 아이는 도로 반대편으로 굴러가며 안전한 곳에 떨어졌다. 하지만 그 순간 만호 자신은 미처 피할 시간이 없었다. 쾅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아스팔트 위에 떨어졌다. 주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트럭 운전사는 창백한 얼굴로 차에서 뛰어내렸고 아이의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달려왔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누군가는 119에 신고를 했다. 만호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그의 다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왔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실제로는 15분 정도였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되는 만호의 얼굴은 핏기가 가셔 있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구급차를 따라가며 계속해서 고마움을 표했지만 만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병원에 도착한 만호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다. 의사들의 표정은 심각했다. 오른쪽 다리뼈가 완전히 부러졌고 인대와 근육도 심하게 손상되었다. 몇 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생명은 건졌지만 다리는 원래대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수술이 끝나고 병실에서 깨어난 만호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점점 의식이 또렷해지면서 그날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리고 자신의 다리 상태를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아픈 몸의 고통 때문만이 아니었다. 병원에서의 석 달은 만호에게 절망의 시간이었다.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자신의 다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심하게 손상된 뼈와 신경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걸을 수는 있지만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하고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서 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었다. 퇴원하는 날, 만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동안 병원비로 집안의 모든 돈이 들어갔고 부모님은 아들 걱정에 더욱 늙어 보이셨다. 아버지는 자신 때문에 아들이 다쳤다며 자책하셨고 어머니는 밤마다 몰래 우시는 모습을 만호는 모른 척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만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공장에 복직 신청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장장의 대답은 냉정했다. 다리를 저는 상태로는 기계 작업이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만약 사고라도 난다면 회사에서 책임질 수 없다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동안 성실했던 만호를 아는 공장장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상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농사일도 마찬가지였다. 논밭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무거운 것을 들 수 없고 오래 서 있을 수 없으며 빠르게 움직일 수도 없었다.
벼를 베거나 모를 심는 일은 건강한 몸으로도 힘든 일인데 다친 몸으로는 거의 불가능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려 했지만 이미 연세가 많은 아버지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 생계는 점점 어려워졌다. 그나마 있던 저축도 병원비로 모두 써버렸고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다.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고 반찬거리를 사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다. 부모님은 아들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셨지만 만호는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다. 더욱 가슴 아픈 일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 변화였다. 처음에는 아이를 구한 영웅이라며 칭찬했던 사람들이 점차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동정의 눈빛이었다가 나중에는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으로 변했다. 가끔 만나면 인사는 하지만 예전처럼 정겨운 대화는 사라졌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하는 어색함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도움을 요청할까봐 미리 거리를 두는 것일 수도 있었다. 만호는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웠다. 젊은 나이에 몸이 불편해진 것도 힘들었지만 부모님께 더 이상 효도할 수 없다는 현실이 가장 괴로웠다. 오히려 부모님께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 한때 꿈꿨던 큰 집을 지어드리고 편히 모시겠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만호는 읍내장터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다. 다리를 절며 구걸하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저렇게는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점점 더 암울해져만 갔다.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몸이 불편한 사람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한 심부름이나 잡일 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쉽게 구할 수 없었다. 결국 만호는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정부의 장애인 지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그 금액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부모님의 병원비와 약값까지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다. 절망감이 깊어질수록 만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부모님께 덜 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런 만호를 붙잡아준 것은 여전히 부모님의 사랑이었다. 아무 말씀 않으시지만 아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빛에는 여전히 사랑과 믿음이 가득했다. 그 눈빛 때문에 만호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어떤 방법이든 찾아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1988년 봄 만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다. 더 이상 부모님께 짐이 될 수 없다는 생각과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 사이에서 고민하던 그는 우연히 장터에서 본 떠돌이 예인의 모습을 떠올렸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동전을 받는 각설이 말이었다. 처음에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더 이상 자존심을 부릴 여유를 주지 않았다. 부모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으시지만 끼니를 거르시는 날이 늘어갔다. 만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몸은 불편하지만 목소리는 괜찮았고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던 기억이 났다. 만호는 몰래 장터로 나가 각설이들의 공연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들은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장구를 치며 노래했다.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구경했고 때로는 동전이나 지폐를 던져주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모이는 것을 보고 만호는 마음을 굳혔다. 자존심을 버리고라도 부모님을 위해 해보겠다고 결심했다. 첫 번째 공연을 위해 만호는 준비를 시작했다. 헌 옷을 알록달록하게 기워 각설이
옷을 만들었다. 어머니께서 바느질을 도와주시면서도 아들이 왜 이런 옷을 만드는지 궁금해하셨지만 만호는 그냥 필요해서라고만 답했다. 그리고 중고로 작은 장구를 하나 샀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마지막 돈을 털어서였다. 처음 장터에 나선 날 만호의 가슴은 뛰고 있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무서웠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만호는 떨리는 손으로 장구를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릴 때 할머니께 들었던 민요를 불렀다.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점차 안정되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신기해하며 구경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지나갔다. 그래도 몇몇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었다. 첫날의 수입은 많지 않았다. 겨우 점심값 정도였다. 하지만 만호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번 것이었다. 집에 돌아가서 그 돈을 어머니께 드릴 때의 기분은 복잡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어디서 돈을 구해왔는지 묻지 않으셨다. 그냥 고생했다는 말씀만 해주셨다. 이후 만호는 매일 장터에 나갔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비가 오거나 추운 날에는 몇 사람 안 되었다. 그래도 꾸준히 나가며 실력을 늘려갔다. 노래뿐만 아니라 간단한 재주도 익혔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남아 우스운 춤을 추면 사람들이 웃어주었다. 만호는 이 일을 단순한 구걸이 아니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이라고, 웃음을 선사하는 광대의 역할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의 공연을 재밌어 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박수를 쳐주었고 어른들 중에도 동전을 던져주며 격려해주는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그저 불쌍한 거지로 봤다. 시선이 곱지 않았고 때로는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특히 술 취한 사람들은 더욱 심했다. 만호는 그런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화를 내면 돈을 벌 수 없고 부모님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각설이로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평범한 농촌 청년이었던 김만호는 이제 장터의 각설이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본명을 잊어갔고 그저 절뚝이 각설이 또는 만호 각설이라고 불렀다. 그 호칭에 상처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이라고 받아들이려 했다. 세월이 흘러 1990년대가 되었다. 만호는 이제 각설이로 산 지도 몇 년이 되었다. 처음에 서툰 모습에서 벗어나 제법 능숙한 장터 예인이 되어 있었다. 그의 각설이 옷은 더욱 화려해졌고 장구 솜씨도 늘었으며 레퍼토리도 다양해졌다. 민요부터 시작해서 유행가, 심지어는 자신이 직접 지은 재미있는 노래까지 부르게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아니, 어쩌면 더 차가워진 것 같았다. 처음에는 동정심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하나의 볼거리 정도로만 여겨졌다. 마치 구경거리용 동물을 보는 듯한 시선들이었다. 만호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웃어야 했다. 웃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들의 반응이 가장 힘들었다. 어린아이들은 솔직해서 더욱 잔혹했다. 그를 보며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돌을 던지기도 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말리기보다는 오히려 웃으며 구경했다. 만호가 절뚝거리며 춤추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키득거리면 어른들도 함께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조롱과 멸시가 섞여 있었다. 장터에서 만나는 다른 상인들의 태도도 복잡했다. 어떤 이들은 그래도 같은 장터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동지라는 생각으로 가끔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귀찮아했다. 각설이가 있으면 질서가 흐트러진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고, 자신들의 장사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가장 힘든 순간은 술 취한 사람들을 만날 때였다. 그들은 만호를 놀리는 것을 재미로 삼았다. 일부러 더 우스꽝스럽게 춤추라고 요구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며 웃어댔다. 돈을 던져주는 척하다가 다시 주워가는 장난을 치기도 했다. 만호는 그런 상황에서도 화를 낼 수 없었다. 화를 내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겨울 저녁,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 술에 취한 중년 남자 몇 명이 만호를 둘러싸고 놀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만호에게 더 우스꽝스럽게 춤추라고 요구했고, 만호가 거부하자 화를 냈다. 결국 만호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추위에 떨리는 몸으로 절뚝거리며 춤추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만호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호는 자신을 위로했다. 사람들이 웃는다는 것은 즐거워한다는 뜻이 아닐까. 자신이 비록 우스꽝스러운 모습일지라도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잠깐의 웃음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집에서는 부모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이미 충분히 마음 아파하시는 부모님께 더 이상 걱정을 끼쳐드릴 수 없었다. 대신 밝은 모습을 보이려 애썼다. 장터에서 재미있었던 일들을 들려드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공연을 좋아했다고 말씀드렸다.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부모님은 그런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이나마 안심하시는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만호는 점점 더 능숙한 각설이가 되어갔다. 사람들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떤 노래를 부르면 돈을 더 많이 주는지도 알게 되었다. 슬픈 노래보다는 우스운 노래가 좋았고 진지한 표정보다는 익살스러운 표정이 더 효과적이었다. 자신의 장애를 소재로 한 자학적인 개그가 가장 큰 웃음을 자아냈다. 그렇게 자신을 희화화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점점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수치심과 자존심 때문에 괴로웠지만 이제는 그냥 일의 하나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아니,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혼자 있는 밤이면 여전히 눈물이 났다. 특히 다리가 아플 때면 더욱 그랬다. 사고 당시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그때 그 아이를 구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평범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후회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랑스러웠다. 다만 그 대가가 너무 컸을 뿐이었다. 1995년이 되었을 때 만호는 이미 30살이 되었다. 각설이로 산 지도 거의 10년이 다 되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였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다. 장터 사람들에게는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만호 각설이가 없으면 뭔가 허전할 정도로 말이다. 그런 만호에게도 작은 기쁨들이 있었다. 가끔 진심으로 자신의 공연을 즐겨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였다.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 중에는 만호의 민요를 듣고 옛날을 그리워하며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분들이 있었다. 그런 순간들이 만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또한 부모님의 건강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다행이었다. 만호가 벌어오는 돈으로 약값은 댈 수 있었고 끼니도 굶지 않을 수 있었다. 비록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만호는 감사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막막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욱 힘들어질 텐데 각설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부모님이 연세가 더 드시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만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화려한 각설이 옷을 입고 장터로 향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노래했다. 비록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노력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으면서 말이다. 만호는 어느덧 48이 되었다. 이제는 장터의 터줏대감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의 공연 실력도 초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다. 장구 솜씨는 웬만한 전문 연주자 못지않았고 노래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장터로 향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지만 바람은 제법 차가웠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만호는 두꺼운 각설이 옷을 입고 목도리까지 둘렀다. 추위는 다친 다리에 특히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터에 도착해서 평소 자리를 잡고 공연을 시작했다. 오전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조용히 연습을 겸해서 노래를 불렀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만호는 신나는 민요를 부르며 장구를 쳤다. 그의 주위로 사람들이 둘러섰다. 그런데 그날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 평소와 똑같은 공연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시선이 특별히 느껴졌다. 만호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슬쩍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은 대부분 평소처럼 구경하거나 지나가거나 하고 있었는데 한 젊은 남자가 유독 눈에 띄었다. 그 남자는 30쯤으로 보였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어서 사업가인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만호의 공연을 지켜보고 있었다. 조롱하는 눈빛도 아니고 동정하는 눈빛도 아니었다. 뭔가 다른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다. 만호는 그 시선이 묘하게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눈빛이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다. 수십 년 넘게 장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가끔 이런 착각을 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공연을 계속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만호의 공연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잠깐 구경하고 지나가는데 그 남자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줄 때도 그 남자는 꽤 큰 지폐를 조용히 놓고 갔다. 만호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레는 걸까? 그리고 그 사람의 눈빛은 왜 그렇게 슬퍼 보였을까? 만호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다.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며칠이 지났는데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도 똑같이 진지한 표정으로 만호의 공연을 지켜봤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조용히 돈을 놓고 갔다. 다른 사람들처럼 박수를 치거나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그의 시선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만호는 확신하게 되었다. 그 남자는 자신을 특별히 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깊은 슬픔이 섞여 있다는 것을. 혹시 자신을 아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일까? 만호는 점점 궁금해졌다. 하지만 먼저 말할 걸 용기는 나지 않았다. 각설이인 자신이 정장 입은 사업가에게 말을 걸기에는 뭔가 어색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방문이 점점 잦아졌다.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만호의 공연을 지켜봤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돈을 놓고 갔다. 주변 상인들도 그 남자를 알아볼 정도였다. 저 양복 입은 사람, 각설이를 특별히 좋아하나 보내라고 수군거렸다. 만호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고마웠다. 그 남자 덕분에 수입이 늘었고 부모님께 좀 더 좋은 약을 사드릴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다. 왜 자신을 그렇게 지켜보는 것일까? 혹시 자신에게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어느 날 저녁 만호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남자를 우연히 만났다. 장터에서는 항상 멀리서만 지켜보던 그 남자가 이번에는 가까이에서 마주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만호는 그 눈빛에서 뭔가 간절한 것을 느꼈다. 마치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그날도 서로 말을 나누지는 못했다.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만 하고 지나갔다. 만호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갔다. 하지만 만호의 마음속에는 묘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뭔가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다. 그날 밤 만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남자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분명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혹시 예전에 자신을 도와준 사람일까? 아니면 자신과 관련된 다른 사연이 있는 것일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봄 몇 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날이었다. 만호는 평소처럼 장터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다. 그날도 그 남자가 어김없이 나타나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는 서로 익숙해져서 만호도 그 남자의 존재를 의식하며 공연했다. 공연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만호는 마지막 곡으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민요를 부르고 있었다. 구슬픈 선율의 노래였는데 자신의 인생을 담은 듯한 애절함이 있었다. 사람들도 그 노래를 들으며 숙연해졌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만호는 깜짝 놀라서 노래를 멈췄다. 주변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바라봤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여러분. 장터가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남자에게 집중되었다. 만호의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그 남자가 무엇인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남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이분은 그냥 각설이가 아닙니다. 이분은 제가 아주 어릴 때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입니다. 장터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다. 만호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다. 남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겨우 6살이었어요. 공을 쫓다가 큰 도로로 뛰어나갔는데 덤프트럭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대신 이분이 크게 다치셨습니다. 만호의 기억 속에서 그날의 장면이 되살아났다. 그 작은 아이, 굴러가는 공, 달려오는 트럭, 그리고 아이를 밀어내고 자신이 당한 사고. 눈앞의 남자가 바로 그 아이였다. 세월이 흘러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된 그 아이였다.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말을 이어가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말하고 싶었다. 저는 그분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부해서 사업도 크게 성공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분 덕분입니다. 그런데 은희는 저 때문에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조롱하던 눈빛이 사라지고 놀람과 미안함이 섞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아이들도 돌을 던지던 것을 멈추고 조용히 서 있었다. 남자는 만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장을 입은 사업가가 각설이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더욱 숙연해졌다. 은희님, 정말 죄송합니다. 13년 동안 찾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만호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잘 자라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다. 자신이 당한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는 고개를 들고 사람들을 바라봤다. 여러분, 이분을 각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분은 영웅입니다. 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진짜 영웅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은희님, 저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제가 5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게는 평생 아버지 역할을 해줄 분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찾았습니다.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은희님을 제 아버지로 모시고 싶습니다. 장터는 완전히 조용해졌다. 바람 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적이 흘렸다. 사람들은 모두 이 드라마틱한 상황에 압도되어 있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만호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야 만났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수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생명의 은인과 그 생명으로 살아온 사람이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조롱의 박수가 아닌 진심 어린 감동의 박수였다. 그날 이후 만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 남자, 아니, 이제는 아들이 된 박준호는 자신의 이름을 건 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는 만호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갔다.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깔끔하고 아늑한 집이었다. 준호의 아내 미영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남편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만호를 진심으로 환영했다. 그녀 역시 어려서 부모를 잃은 경험이 있어서 남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8살 난 딸 소희는 갑자기 생긴 할아버지를 신기해하면서도 금방 친해졌다. 만호는 수년 넘게 살던 각설이 생활을 완전히 정리했다. 화려했던 각설이 옷들은 모두 정리하고 오랫동안 사용했던 장구도 벽에 걸어두기만 했다. 대신 깔끔한 옷을 입고 준호 가족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다. 수십 년 넘게 거리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안락한 집에서 살게 되니 어색했다. 무엇보다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준호는 매일 같이 말했다. 자신의 인생이 있는 것은 모두 만호 덕분이라고, 이 정도는 당연한 것이라고. 만호의 부모님도 함께 모시게 되었다. 준호는 큰 집으로 이사하여 만호의 부모님을 위한 방도 마련했다. 오랫동안 가난과 질병으로 고생하신 두 분은 드디어 편안한 노후를 맞게 되었다. 좋은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며 손주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놀라웠다. 그동안 각설이라고 무시하던 만호가 사실은 영웅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부끄러워했다. 어떤 이들은 찾아와서 사과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반성했다. 지역 신문에서는 만호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고,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하지만 만호는 화려한 주목을 원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가족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희의 등교를 도와주고 부모님과 함께 산책을 하고 미영과 함께 장 보러 다니고 준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는 꿈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만호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 사고 이후 어떻게 자랐는지, 공부하면서 어떤 꿈을 키웠는지, 사업을 시작할 때의 어려움들, 그리고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룬 이야기까지. 모든 순간마다 만호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왔다고 했다. 만호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고 이후의 절망감, 각설이로 살면서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이유들. 그 모든 것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만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각설이 시절의 구부정한 어깨는 펴졌고 눈빛에는 다시 희망이 돌아왔다.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니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마음만큼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준호는 만호에게 무엇이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말해달라고 했다. 만호는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한 가지 소원을 털어놓았다. 다시 한번 장터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각설이가 아니라 진짜 예술가로서 말이다. 준호는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만호를 위해 작은 무대를 준비했다. 장터 한쪽에 단상을 설치하고 좋은 음향시설도 갖췄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지했다. 오늘은 특별한 공연이 있을 것이라고. 공연 당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동안 만호를 각설이로만 알았던 사람들부터 신문과 방송을 통해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까지.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만호는 예전의 각설이 옷이 아닌 깔끔한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장구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국어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예술을 위한 악기였다. 첫 곡은 그가 가장 좋아했던 민요였다. 애절하고 구슬픈 선율이 장터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그 노래에는 절망이 아닌 희망이 담겨 있었다.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깊이 있는 감정이 느껴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조롱하거나 동정하는 눈빛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이들이 진심으로 그의 예술에 감동하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두 번째 곡은 그가 직접 지은 노래였다.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곡이었다. 평범한 청년에서 각설이가 되기까지, 그리고 다시 희망을 찾기까지의 여정을 노래로 만든 것이었다. 가사 하나하나에는 그의 진실된 경험이 녹아 있었다. 한때는 절망에 빠져 살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절대 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만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 승리의 드라마였다.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갈 때 한 노인이 만호에게 다가왔다. 그는 10년 전부터 만호의 각설이 공연을 봐왔던 사람이었다. 그때는 그냥 불쌍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진실을 알고 나니 너무 부끄럽다고 했다. 당신은 진짜 영웅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노력했잖아요. 저희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과를 받으며 만호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동안의 모든 아픔이 이 순간 하나의 보람으로 승화되는 느낌이었다. 이후 만호는 가끔씩 이런 공연을 하게 되었다. 각지에서 강연 요청도 들어왔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중요성.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준호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더욱 자랑스러워했다. 자신을 구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으니 말이다. 소희도 할아버지를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학교에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곤 했다. 인생의 절반을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남은 인생을 희망과 감사 속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저녁에는 따뜻한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만호는 준호와 함께 그 옛날 사고가 났던 장소를 찾아갔다. 지금은 도로가 확장되어 예전 모습을 찾기 어려웠지만 두 사람에게는 의미 깊은 곳이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구해지고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그 자리였다. 아버지, 후회하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전혀. 오히려 그때 그 선택을 한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진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잠시 묵념했다. 과거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아서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만호는 생각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받는 날이 온다고. 그리고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공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만호의 이야기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숨어있던 영웅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 그리고 선행의 결실을 맺는 감동적인 결말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많은 영웅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영웅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각설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